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노후는 괜찮겠지.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제가 만나뵐 분들 중에 이 생각 하나 때문에 70 넘어서 진짜 큰일 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아파트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한 달을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문물글썽이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영상 후반부의 60대, 70대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하는 현금의 정확한 기준, 아무도 안 알려준 숫자를 처음으로 공개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이 통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또 올라서 그게 곧 내 노후 자산이다. 이렇게 믿어왔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공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노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 빼고는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2023년, 2024년을 거치면서 금리가 높게 유지된 시기가 길었잖아요. 그동안 영끌로 아파트 산 30, 40대들이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급매로 내놓는 집들이 쏟아졌고 그게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2025년 들어서 좀 숨통 트이나 했더니 이번엔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발목을 잡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 아파트를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산은 지금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입니다. 팔려고 내놔도 몇 달씩 걸리거나 원하는 가격에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집 있으면 나중에 팔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막상 그 나중이 되면 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다. 이럴 때 아파트가 뭘 해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아파트는 살아 움직이는 현금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산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20년 전에 아파트를 사셨는데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짜리로 당시에 한 2억 5천 주고 사셨거든요. 지금은 시세가 한 3억 7천 정도 된대요. 근데 막상 팔려고 내놨더니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의가 거의 없었어요. 그 사이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고 수술비로 1,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8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파트는 3억이 넘는데 현금이 800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결국 이분은 자녀한테 손 벌려서 돈을 빌렸는데 그 미안함이 얼마나 크셨을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60대, 70대의 한 달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딱 평균이에요. 근데 이 평균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뜯어보면 생활비만 해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이것저것 합치면 최소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고요. 거기에 건강 관련 비용이 따로 또 들어갑니다. 60대 초반만 해도 건강이 그나마 괜찮아서 병원비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70대 들어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70 넘으면 한 달에 병원 서너 군데는 기본으로 다니시거든요. 정형외과, 내과, 안과, 치과.
이것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쓰는 의료비가 평균 42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3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큰 수술이라도 한 번 하면 그 해에만 수천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걸 다 합쳐보면 70대 어르신 두 분이 부부로 사실 경우 한 달에 기본으로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은 있어야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거비가 따로 나가는 분들은 더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한 달 3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도대체 얼마나 받고 계세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한 달에 61만 원입니다. 61만 원이에요. 300만 원에서 61만 원 빼면 239만 원이 매달 부족한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바로 이게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파트가 그 답을 줄 수 없다는 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남편분이 7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서 전용 면적 7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 사고 계세요. 시세가 한 3억 2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48만 원 받으시고 거기에 기초연금 32만 원에서 월 80만 원이 고정 수입의 전부입니다. 한 달 실제 지출은 식비 45만 원, 공과금 15만 원, 통신비 6만 원, 교통비 8만 원, 병원비 40만 원, 이렇게 대략 114만 원이 나가요. 매달 34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34만 원이 작은 돈처럼 보여도 1년이면 408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버티고 계시냐고요. 아파트 팔 생각은 없으시거든요. 자녀들한테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다는 생각도 있으시고 집에 대한 애착도 크시고 그래서 예전에 저축해놓은 돈 5천만 원에서 매달 조금씩 빼서 쓰고 계세요. 근데 이 속도면 8년 뒤에 그 돈이 다 없어져요. 그때 이분 나이가 80입니다. 80에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있는데 돈이 없는 상황. 그게 바로 7년 뒤에 이분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 있고 현금 없는 60대, 70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구성을 봤을 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8%예요. 78%가 부동산이라는 뜻은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겨우 22%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감이 오시나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은퇴 이후에 금융자산 비율이 50% 이상을 유지해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22%예요. 절반도 안 돼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60대, 70대에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냐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전문가 자료와 실제 사례를 종합해서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숫자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본생활 예비 현금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손에 쥐고 있어야 해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최소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묶인 돈 말고 진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자유, 예금이나 단기 상품에 넣어두셔야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의료비 예비 자금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70 이상이 되시면 한 번에 입원이나 수술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암이라도 걸리면 본인 부담금만 몇 천만 원이에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다 커버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급여 항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의료비만을 위한 예비 자금으로 최소 5천만 원은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큰 돈 같으시다고요? 아닌 거 알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암 수술 한번 하면 그냥 2천만 원 훌쩍 나가거든요. 70대 이후 10년 동안 큰 병 한 번도 안 걸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세 번째는 주거 관련 예비 자금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집이 언제까지 온전히 내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재건축이 되면 이주비가 필요하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본인이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 요양시설 비용이 요즘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예요. 그나마 시설 좋은 데 들어가려면 보증금도 따로 있고 월 비용도 더 나가고요. 이런 상황을 위한 주거 예비 자금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최소 얼마냐고요? 1년치 생활 예비 현금 4천만 원, 의료비 예비 5천만 원, 주거 예비 4천만 원, 합치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최소값이에요. 이것보다 더 있으면 좋고 이것보다 적으면 위험한 거예요. 1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당장 현금으로 통장에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단기 채권, 고금리 정기예금, 머니마켓 펀드 같은 거요. 아파트에 전 재산이 묶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모든 돈을 통장에 넣어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아파트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아까 아파트가 왜 2026년에 위험하냐고 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허가가 났던 아파트들이 2026년, 2027년에 쏟아져 나옵니다. 입주 물량이 폭발하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집값 방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지방 광역시들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소도시 아파트들은 이미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수두룩해요. 둘째로,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2023년에 0.7이 됐습니다. 0.7이에요.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년 후에 집을 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집 살 사람이 없으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야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자산 시장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앞으로 이 세대가 아파트를 내놓기 시작하면 그 물량을 받아줄 젊은 세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로, 금리 문제입니다. 2026년 현재 금리가 예전보다는 좀 내려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리가 높다는 것은 대출받아서 집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뜻이고 그 말은 집을 사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아파트를 들고 있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아파트 팔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팔아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들고 있는 게 맞고 어떤 분은 지금 파는 게 맞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현금 보유 상황입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 있고 앞서 말씀드린 1억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 별도로 있으신 분이라면 아파트를 굳이 지금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아파트만 있고 현금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자녀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파트를 받아서 기뻐할 것 같으세요? 요즘 자녀들, 부모님한테서 부동산 받으면 취득세, 상속세, 양도세 걱정이 먼저예요. 그냥 현금이 낫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젊은 세대들 인터뷰해보면 부모님이 아파트 물려주겠다는 말보다 현금 2천만 원 살아계실 때 주시는 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아파트를 파신 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서울 강북 지역에 사시던 65세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24년 초에 아파트를 파셨어요. 시세가 4억 2천 정도 됐는데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까 손에 3억 8천이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가셨는데 전세가 1억 2천이었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2억 6천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1억은 5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으셨고 5천은 단기 채권에 5천은 배당주 분산 투자하셨고 나머지 6천은 당장 쓸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이분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이분 본인 말씀이 평생에서 지금이 제일 마음이 편하다고 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각종 고지서 걱정이 없어졌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국민연금 80만 원 합치면 월 230만 원이에요. 혼자 사시는 이분한테 이 돈이면 넉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세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사람이 환해지셨어요. 이 사례가 모두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집에 묶여있던 돈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파트 팔지 말고 버티신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박 선생님은 2023년에 주변에서 다들 팔라고 할 때도 안 파셨어요. 그분 판단이 뭐냐면 인천 그 동네 신도시 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실제로 2025년에 그 지역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한 5천 올랐어요. 이분은 별도로 금융자산을 1억 가까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현금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만약 현금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하고 급하게 팔았을 겁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둘 다 현금 흐름과 현금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 아니라 현금이 얼마나 있냐가 기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현금하면 그냥 통장에 쌓아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2026년 현재 물가 상승률이 연 3% 안팎이에요. 이 말은 올해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내년에는 309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그냥 놔두면 매년 3%씩 가치가 깎이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당장 6개월, 여기서 6개월은 6개월이죠. 6개월 안에 써야 할 돈은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파킹 통장에 넣어두세요. 요즘 파킹 통장이 연 3% 안팎 금리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 다음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쓸 돈은 단기 정기예금이나 단기 채권 펀드에 넣으시고요. 그 이후 쓸 돈, 2년 이상은 묶어둬도 되는 돈이라면 조금 더 수익률 높은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배당 ETF나 중기 채권 같은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수익 상품의 유혹입니다. 연 10%, 연 20% 준다는 상품들이요. 이거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품들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의 다 사기예요. 원금 보장 안 되는데 노후 자금을 넣었다가 날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융감독원 자료 보면 60세 이상 금융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30%가 넘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수익률 높은 거 찾다가 그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률 욕심 버리시고 안전하게 원금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조금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안 날리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노후에 아파트보다 현금이 중요한 이유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의 자녀한테 기댈 수 있는 노후를 기대하시는 분들 점점 많지 않잖아요. 자녀도 자기 살기 바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녀 인생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현실이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자기 대출, 자기 아이 교육비 감당하기도 버거운 시대에 부모님 의료비까지 보태야 하면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걸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부모로서 자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자녀한테 손 안 벌리고 자녀 가정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한테는 현금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현금이 있으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실버타운이나 공동체 주거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삶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 선택지를 좁혀버리는 자산이에요. 실버타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요즘 국내에 실버타운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입주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 형식으로 1억에서 3억 정도 내고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 내는 구조가 많아요. 이게 들어가면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 지원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선택지예요. 근데 이걸 선택하려면 1억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해요.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있고 현금은 없으면 이 선택지도 못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흘려서 짚어볼게요. 2026년에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한가? 거래가 잘 안 되고 인구가 줄고 금리가 높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냐? 부부 기준으로 최소 1억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 별도로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냐? 쓸 시기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서 안전한 상품에 분산해서 넣어두셔야 하고 절대 고수익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냐? 현금이 충분히 있으신 분은 굳이 서두를 필요 없고 현금이 부족하신 분은 지금 진지하게 매도를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파신다면 어디서 사실 거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시면 보증금 제하고 남은 돈이 현금 자산이 되는 거고 그걸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운용하시면 오히려 아파트 있을 때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집을 판다는 것에 감정적인 저항감을 느끼세요. 이건 충분히 이해해요. 수십 년 살던 집이고 거기에 추억이 있고 자녀들 키운 공간이잖아요. 그 마음 다 압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집 때문에 매달 돈 걱정하고 있나요? 집이 나한테 주는 게 추억만 남아있다면 그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어요. 진짜 노후의 안정감은 부동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에서 옵니다. 갑자기 아프더라도 돈 있으니까 괜찮아. 자녀가 힘들 때 내가 좀 보태줄 수 있어. 여행 가고 싶을 때 그래, 가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현금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고민 안 하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통장 열어보세요. 내가 현금성 자산이 총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정기예금 포함해서요. 그 숫자가 1억 3천만 원 이상이면 일단 괜찮은 거고 그보다 훨씬 적다면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무엇이 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뜨끔하셨나요? 그랬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보신 겁니다.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집에 모든 걸 걸어두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2026년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1억 3천만 원. 이 숫자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당장 통장 한번 열어보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를 바꿉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노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 실전 전략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지내세요.